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황교안 어게인.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선 지금까지만 놓고 볼 때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전철을 밟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건데 자, 윤어게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황어게인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당장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했죠. 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황교안 시즌2다, 황교안의 길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장외투쟁에 역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해 2022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요. 참패했다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정말 황교안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점은 또 있습니다. 둘 다 바로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의 영역에 종종 종교적인 신념을 끼워 넣는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당장 어제였습니다. 잠깐 보시면 장동혁 대표가 조계종을 방문했는데 저렇게 합장 인사를 하지 않고 악수를 해서 결례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반면 바로 뒤에 김정재 의원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지난달이었나요? 정청래 대표도 방문해서 저렇게 합장을 하는 모습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야 모두 정치인들이 조계종을 방문하면 불교식 인사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만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도 6년 전입니다. 당시 저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해서 본인만 합장을 하지 않는 모습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스님들에게 육포 선물을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합장을 몰라서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우 육포는 다시 봐도 의아하네요. 근데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당대표 자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좀 벗어나서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거면은 정당 대표가 아니라 목사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 전직 대표를 지냈던 중진 정치인이 최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정치인은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하고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종교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적었는데 아주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다만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지적은 있는 것이고요. 자, 논란이 일자 어쨌든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지금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럴 때 정당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더욱 종교적인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말 나온 김에 그 두 사람 장동혁, 황교안 전현직 대표들의 종교의 정치화 측면에서도 좀 유사한 측면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당장 이 장동혁 대표는 그 소년보 목사가 주도했던 이른바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서 뭐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자, 황교안 전 대표도 과거의 대표 시절 그 전한길 광화문파의 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연대하면서 극우화 논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궤적이 지금까지 유사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하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자, 어제였죠.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윤석열 오빠 발언을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 나경원 의원이 퇴장 명령에 항의하는 도중에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윤석열 오빠 발언을 했었죠. 일단 그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무슨 오빠예요, 오빠는? 말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자, 일단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저 발언이 선 넘은 저급한 성별을 희화화하는 발언이라면 사과하라. 지금 오늘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계속 시끄럽네요. 희화 논란, 성별 희화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오빠 발언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19년 당시였는데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저렇게 장외투쟁에 나선 황교안 당시 대표를 비판한다면서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빌려다가 황교안 오빠, 나경원 올림 이런 글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문구를 삭제를 했었고요. 자,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관련해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 사과하라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예. 같은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을 조롱거리로 만든 전형적인 언어폭력. 비합니까? 윤석열 오빠면 오빠고 예.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 나경원 의원 관련 호칭은요.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나빠루 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